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 9번째,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허가 신청한 대지 및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예정도로 소로 3류에 접해 있기는 하나 원래 공로에서부터 허가 신청지까지 지목이 도로인 4m 이상의 마을길이 있었는데 이 현황도로 경계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이 사유인 현황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안명령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도시계획시설 소로 3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왼쪽 편에 보면 그 왼쪽에 보면 현황도로가 밖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된 부분에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자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신청지가 녹색이 있는데 그 신청지 왼쪽의 입구 쪽은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로 포함된 부분은 기부 체납이 2008년에 이미 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현황도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마을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집단 칠확지구죠. 마을 주민들이 영농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온 도로이고 2011년부터 이 현황도로로 3건의 건축허가가 났으며 2016년에는 이 사유현황도로 소유자가 이 도로에 접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연접해서 붙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생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이미 2008년 진입로 7제곱미터를 시에 기부 체납하면서 시에서 요구한 것이었죠. 당시 주차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4건의 건축물 및 주민의 농로로 사용되는 이 사유인 현황도로에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유 현황 도로는 2016년 소유자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오른쪽에 체육시설 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어야 합니다. 왜냐? 원칙은 건축허가의 첫 번째 접도 의무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고 하는데 그 도로는 접도 의무 도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또는 공지가 있을 때는 접도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였다면 농지전용 허가까지 같이 협의가 됐을 것인데 왜 그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추측은 당시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현황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그 위에 다시 건축법 도로 지정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곳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으므로 예정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예정도로로 허가되었다가 준공 및 사용 승인 시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있으므로 허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그 예정도로가 준공 때까지, 건축물 준공 때까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진다면 그 현황 상태로도 준공 및 사용 승인은 가능하다라고 건축행정 길라잡이 등 여러 곳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예정도로로 받고 준공은 현황도로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허가에서도 같은 논리로 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체육시설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현황도, 즉 배추도를 보면 접도 의무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허가 신청서에는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주가 나는 내 대지가 이렇게 접도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려서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것이므로 그 배치 도면을 보면 접도 의무가 어떻게 충족됐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황도인 배치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협의서, 개발행위허가 팀의 협의서, 또 농지전용 협의서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체육시설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과에서는 이 도로를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인 도로로 보았고, 지목이 이미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았고, 본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법 지정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인 도로로, 즉 개발행위 허가는 기반시설인 도로가 있어야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도면에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재가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 도면에 표시된 걸 가지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 또는 제한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도면을 정보 공개해서 요청해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이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나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또한 재량행위라고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현황 도로가 공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황 도로가 수십 년 전 개발 제한 구역일 때 존재하였고, 현재 이 도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건축허가 4건이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이런 현황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돼서 해당 건축물을 이용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현황 도로의 포장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 또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배차적 도로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과도로 상태이므로 지난 3건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부 체납 또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 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은 필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는 관행적으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황 도로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런 도로는 사유지라도 소유자가 선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통행 방해를 걱정하면서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이 사유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미 3건의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가 사용 승낙이 필요한 현황도로이고, 그 바로 왼쪽에 동일 소유자가 체육시설을 2016년에 허가받아서 준공을 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2008년에 준공된 주차장 용지가 있고, 또 그 남쪽으로는 주택이 있으며, 맨 마지막에는 카페가 허가를 받았는데 성황리에 잘 운영돼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정도입니다. 건축가에서는 3건 건축허가 할 때마다 사용 승낙을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승낙은 채권적 관계이므로 이번 신청에서도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안명령을 통해서 사용 승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도시지역이므로 3건의 선행 건축허가 및 소유자 건축허가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 도로를 공도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공도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이고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건축허가 시에 건축법 도로 지정 의무가 있었는데 안 했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시 허가서를 찾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청은 당시 건축허가 시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과실을 채권적 관계 또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신청자에게는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즉 전에 건축허가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지금 신청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번 신청하는 토지는 2008년에 이미 주차장 용지로 시청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청 도시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기반시설인 도로가 건축법에 맞게 검토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인 소유의 주차장의 출입구 7제곱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포함된 7제곱미터를 도시가에서 기부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 권한이지만 건축가의 동의 없이 개발행위 팀에서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 1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운영 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3-2-5의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게 건축법에 적합한지, 또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한지를 도시과에서도 단독 판단하지 않고 건축법에 맞게 하라는 규정 때문에 건축과의 사전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차장 허가서 및 협의서 등을 정보 공개 요청해서 살펴보면 그런 협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가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해서 조례도로 지정을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도로에 대한 설명은 앞 시간에도 했고 또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자체 건축조례에 정한 현황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한 도로는 사용락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법 45조에 있고 그것에 근거한 지자체 건축조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사유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하지 않았어도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도로 지정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건축가에서도 관행적으로 다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 현황 도로가 공도임을 입증해서 허가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 신청자인 우리 국민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6가지로 마땅한 근거를 찾아내서 허가 담당자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일 때 형질 변경 허가를 통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곳은 공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건축 허가 및 준공도서에 기반시설인 진입로로 제공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 도면을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또는 제한된 근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현황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현황 도로는 특정인용 도로가 아닌 통과 도로이므로 3번 또는 4번의 건축 허가에서 기부 체납 또는 공로로 지정했어야 합니다. 이건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죠.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건축법 도로 등으로 공도로 지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도, 즉 기반시설인 도로 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실수를 지자체장은 지금 국민한테 떠밀면 이건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다섯 번째, 이번 대지는 2008년에 소유자가 7제곱미터를 기부해서 주차장으로 변경된 도로로서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 즉 공도인지 충분히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지자체가 건축위원회에 이 현황 도로 부분을 조례도로 지정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 제한구역일 때 이미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즉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공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조례도로 지정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허가 신청을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그 진입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6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